뒷담화 피해를 입은 31기 순자의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과 악성 루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명까지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방송에서 있었던 뒷담화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기 순자 씨에 대한 계속되는 거짓 선동,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루머에 의해서 엄청난 선동에 결국 순자 씨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폭로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폭로자들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이 사람 같다, 난 저 사람 같다. 대부분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지인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순자 씨가 정말 지금 나오고 있는 뒷담화의 주인공인지 제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자 씨가 분명히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타인을 괴롭힌 적도 없다, 명확하게 분명히 입장을 분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순자 씨가 법적 대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 사태에 대해 고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거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허위 사실, 제가 경찰서를 방문했거나 수사기관의 공무나 개인적으로 어떤 혐의를 조사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온라인상에서도 난립니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기소유예면 문제 아니냐, 순자야 너한테 당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람도 있다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기소유예가 별거인 줄 아냐, 아니다, 대체 뭘 하면 전 연인 사이에 경찰이 출동까지 했냐. 또 있습니다. 순자가 경찰서에서 수사자료 내용 확인 인증하면 절대 깔 수가 없다. 경찰에 불렀다는 말과 기소유예는 다르다. 방송 중에도 경찰 출동 루머로 괴롭히더니 이젠 기소유예라고 괴롭히는 거냐? 전 여친을 경찰에 신고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거냐?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순자 씨가 전 남친에게 결국 경찰 출동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기소유예였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왜 조용했을까? 여기 보면은 순자야 기억하니, 일명 블라인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에 순자 씨에 대한 하나의 폭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순자야 기억하니, 현실판 미저리 경수야 축하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순자 씨 보고 미저리래요, 미저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순자야 기억하니, 본인 기소유예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던 거 기억나냐, X가 전 남친을 말하는 거죠. 너의 전 남자친구가 고소만 하고 민사소송은 안 걸었다고 기회가 있다라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나는 솔로 출연해서 눈물 흘리고 있어서 다들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심지어 이거 본인이 다 떠벌리고 다녀서 모르는 지인이 없을 텐데 경찰까지 왔었고 그 이후에도 사건이 있어서 결국 X가 어쩌고 저쩌고. 자, 경찰까지 현장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회사를 찾아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순자 씨가 있던 현장을 경찰이 찾아왔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글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 씨가 참다 못해서 사실 아닙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 내용을 추려보면 순자 씨가 굉장히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소유예까지 받았던 사건 알고 있냐? 전 남자친구가 고소만 했다가 민사소송은 안 걸어서 괜찮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았다라는 얘기가 맞다면 순자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전 남자친구가 순자 씨를 고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가 뭡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사건 처리가 돼서 어떤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소유예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훈방 처리가 된다거나 경찰이 볼 때 이거는 뭐 그렇게 사건이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민사소송을 하세요. 라고 할 때에는 기소유예까지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뭐 법적인 판단은 사실 법조계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순자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 보통 고소하기가 귀찮아서 참는 거다, 못 참겠다 싶으면 말하는 거고 긁어부스럼이라서 안 한 게 아니었을까? 무슨 사건이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방송 중에도 비슷한 논란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순자 씨가 경찰 관련 사건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저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은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 배우는 누구인가? 또는 누구의 지인인 건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순자 씨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고소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면 아마 본인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바라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사실 순자 씨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순자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착해서 연애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 소문이 있었던 당사자가 어떻게 방송에 나왔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순자 씨를 응원하는 분들은요, 빨리 저 커뮤니티에 가서 저런 글 써올린 사람 싹 다 캡처 떠가지고 법적 대처해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팩트다 아니다, 굉장히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커뮤니티 글이 고소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기소유예 처분 받아봤는데 그 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으로 기소유예 결과가 오고 정작 고발을 진행해 보면 가족 이외에는 타인이 알기도 어렵다, 순자가 직접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소설 망상을 누군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연애 관련 범죄가 있었다라고 해도 경찰이 그렇게 출동으로 갈 정도로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경찰이 출동하고 고소하고 행정처분까지 가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헛소리일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이렇게 연애 관련 범죄를 고소 고발해도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하물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렇게 범죄 고발을 했다? 처벌 가능성은 더욱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글 자체가 굉장히 거짓말이고 허위사실로 예상이 되는데 왜 저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했을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식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희 씨가 사과문을 올렸고 그 다음에 영숙 씨가 올렸고 이제는 영식 씨도 자신의 입장문을 자필로 올렸습니다. 읽어볼게요. 글씨가 어려워서 제가 읽는 걸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1기 영식 윤영준입니다. 유난히 차가웠던 이번 겨울은 제게 오래도록 기억된 계절로 남았습니다. 방송 속의 모습이 저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임했습니다. 낯설고 긴장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으로 남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도, 더 솔직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또한 그날의 저였기에 이제는 후회보다 배움으로 마음에 담아두려 합니다. 부족했던 모습마저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금은 누군가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웠던 순간들은 가볍게 넘기기보단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끔한 조언과 여러 가지 질책까지도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좋은 모습은 더 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식 씨까지 이런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31기 멤버들 전체가 어떻습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 순자 씨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대중들이 이토록 분노할 줄 몰랐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경수 씨와 순자 씨가 마지막 뒤풀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간 것도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왜 이런 글이, 왜 순자 씨를 밑도 끝도 없이 저격하는 글들이 우르르 올라왔을까요? 댓글로도 올라오고 게시물로도 올라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정체는 누구이며 과연 이런 글을 쓴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 아마 순자 씨를 굉장히 질투하거나 순자 씨가 잘 되는 것이 보기 싫거나 또는 요번 출연자들과 관련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라면 정말 순자 씨가 이 글이 사실이었고 이렇게 비판받아야 했고 주변 지인들과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이것을 확실히 하려면 개인적으로 순자 씨가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거리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옥순 씨가 어찌 본다면 주동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과는 옥순, 영숙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했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정희 씨가 사과문을 딱 발표하고 나니까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숙 씨가 사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차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왜 이런 비판을 영숙 씨는 받고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방송에 나온 저의 모습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저는 현재 제 잘못된 행동들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 순자님을 향한 사과는 5월 초부터 계속 전해왔으며 진심이 닿을 때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사과를 하겠다. 또한 평소 저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고민이 있으면 주변에 털어놓는 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건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된 순자 씨의 상황까지는
그래도 시청자들이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양립했었거든요. 근데 이 3인방이 모여서 그것도 바로 맞은편. 이 맞은편의 거리가 영숙 씨와 순자 씨의 거리가 정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맞은편 방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세 사람이 순자 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들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반성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 비판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방은 달랐지만 함께 생활하는 숙소 안에서 모든 행동에 신중했어야 했다. 순자님과 경쟁하기 이전에 같은 기수의 동료로서 좀 더 배려하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연 거실에서 특정 인원들끼리만 사진을 찍고 새벽까지 큰 소리로 대화하고 경쟁자라는 이유로 대면대면하게 대했던 점 모두 순자님께 큰 소외감을 안겼을 행동이었다. 입장을 바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퇴소까지 고민했을 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제 무지함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숙 씨가 뒤늦게 순자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진심이 순자 씨에게 5월 달부터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진심이 닿았다면 순자 씨가 용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숙 씨가 그토록 순자 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정작 순자 씨는 정희 씨의 사과는 진작에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사과는 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왜 순자 씨가 팔로우를 끊었을까요?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영숙 씨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촬영이 끝나고 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을 때 영숙이 어디 갔냐라며 가장 먼저 자신을 챙겨준 사람이 순자님이었다. 동료로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순자님에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 방송은 끝났지만 저의 반성은 일상에서도 계속될 거다. 앞으로는 제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제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늘 조심하고 살피겠다. 미숙했던 저의 모습들을 질책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 사과를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좋을까요? 글쎄요. 사과의 타이밍, 사과의 대상, 사과의 진정성 어느 하나 맞는 게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들리는 거 알면서도 들으라고 3인방이 뭐라 한 거 아니냐. 여론이 안 좋아지니 다급하게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 사람은 안 바뀐다.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제대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라이브 방송 때도 순자님께 직접 제대로 사과를 더 했어야 한다. 영숙이 응급실 다녀온 순자 보고 인사를 대충 해도 순자가 먼저 넘어진 영숙의 손을 물어보더라. 라이브에서도 시청자에게 사과, 인스타로는 사과 및 변명, 방송 전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라. 회사에서는 너로 광고까지 찍으려 했다가 무산되었고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 다시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이죠. 순자 씨에 대한 어떤 가해자 논란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오히려 따돌림의 피해자였었던 순자 씨가 은행나무 출판사에 근무하며 같은 동료를 괴롭혔다라는 루머글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순자 씨 본인이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 글을 쓴 당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 그 시점이 영숙 씨의 사과문이 발표되고 나서 그런 황당한 괴소문이 번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순자 씨를 저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나는 출연진이다 라면서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순자 씨가 오히려 방송을 촬영하는 내내 다른 출연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느 순간 싹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개를 드러낸 것은 순자 씨가 근무를 하며 남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사과문을 발표한 영숙 씨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 여론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더글로리 3인방에 거듭되는 사과에도 왜 계속하여 대중분들에게 분개함과 진정성은커녕 오히려 순자 씨에 대한 응원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던 31기 옥순, 데이트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31기가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해자라고 이름이 알려졌었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는 순자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라이브 방송 이후에 한 차례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옥순 씨가 이토록 오열했던 이유는 바로 영호 씨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헤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임신설도 사실이 아니다. 파혼설도 사실이 아니다. 다 거짓이다. 자신은 영호 씨와 사귀었지만 곧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1기 순자 옥순 내가 들은 비하인드 썰이 있다. 영호 옥순 목격담도 있었다.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뭐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영호 옥순 목격담 끌어옴. 울산이 좁아서 티내고 다니면 모를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옥순 영호 얘기하면서 우는 거 거짓 눈물 연기 아니냐. 눈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다. 흡사 영화 나를 찾아줘의 여주인공인 줄 알았다. 헤어졌는데 이번 주말에 울산 태화강에 영호와 팔짱 끼고 그렇게 티를 내고 댕겼느냐.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놀랍죠? 영호 씨와 팔짱을 끼고 울산 태화강에 돌아다녔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완전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고요. 이건 라이브 방송을 보고 난 분이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라는 걸 보면 이 라이브 방송이 수요일날 저녁에 나는 솔로 본방송하고 나서 새벽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이라는 걸 보면은 아마 마지막 최종회가 방영되기 이전 주의 주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기 한 3, 4일 전은 주말에 울산 태화강에 영호 씨와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옥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라이브 방송을 코앞 공개된 사진에는 음식, 꽃밭, 바다, 도로, 장미꽃 등등의 풍경이 담겼고 살다 보면 우리는 돌아가 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책 한 페이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논란이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경을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 놀라운 건 이 트리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정희 씨가 굉장한 장문의 추가 사과문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이번 주 방송을 끝으로 솔로나라는 마무리됐지만 순자님께 드린 상처는 방송이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이 글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남기는 글이며 순자님께 우선적으로 향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에서 자기만 빠져있다라는 감각이 매일 어떻게 쌓여갔는지 저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고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잘못이었지만 순자님께 들릴 거리에서 순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으셨을 순자님이 느꼈던 외로움, 모멸감은 어떤 말을 더해도 가볍게 만들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솔로나라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자리로 모인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한 분을 무리 밖으로 밀어내는 일에 제가 가담했다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깨뜨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요. 진심이든 아니든 현명하다. 옥순과 영숙은 역시나다. 그래도 정의는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다. 옥순과 영숙은 전혀 없었다. 이미 여론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씨와 다르게 옥순, 영숙 두 사람의 이미지 나락은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출연자가 뭐기 어떻겠습니까? 시청자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헛짓거리하는 유튜버의 헛짓거리를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야 저거 지가 잘 안 되니까 남 저격해서 까내리려고 하나 보다.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번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요. 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세 분 진짜 너무 좋아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 31기는 다른 기수들마저 등을 돌려버리네. 31기는 기수 열애해야 한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진짜 31기 옥수는 말을 너무 막 하더라. 자기가 쿨한 줄 알고 필터 없이 막말을 쏟아낸다. 저러면서 친분을 쌓는답시고 이간질을 한다. 지가 뭔데 관찰을 하고 남을 평가하냐. 팝을 나누는 거 극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절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옥순 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이게 방송이 아니라 정말 사적인 관계예요. 사적인 관계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마저 조금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송